반드시 간통행위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. 아,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. 결국 판사님이 정하는 거죠. 사랑하네, 사랑하네, 이 정도면 예, 사랑하네. 예. 자,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, 이혼 사유, 재판상 이혼. 예. 둘이서 이제 협의를 하거나 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원이 강제적으로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할 때, 아우 나 저 인간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아, 이것만으로 이혼되는 게 아니잖아요.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예. 이혼이 서로 싫고 서로 우리 같이 안 살고 있고 이것만으로 이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,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?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그렇지 예. 않죠.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예.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둔 사유가 있는데요.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, 배우자가 이제 뭐 외도를 했다거나 네. 이제 불륜 등이 대표적인 사례고요. 그렇다고 반드시 간통행위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. 아,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부정행위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. 애정행각을 했다거나 뭐 긴 기간 동안 이제 상간자와 연락을 한다거나 동반 여행을 간다거나 고가의 선물, 뭐 백이나 뭐 가방, 시계, 뭐 이런 귀금속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. 부정행위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관계하고는 상관없이 정신적인 교감, 이성적 교감입니다. 이성적 교감이 지속되면 그것도 부정행위로 본다는 거고, 예전에는 흥신소 같은 데 맡겨가지고 간통죄 있던 시절에는 이혼과 간통죄 고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성관계하는 장면 혹은 모텔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, 이걸 찰칵해야 이혼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. 예.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방대한 증거가 있겠네요. 예, 그만큼 네. 부정행위라는 사유가 그 범위가 넓듯이 애정행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전화 수신 내역, 송수신 내역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정황들,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카톡이 되게 애매해.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. 이게 여사친, 남사친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근데 물론 유부남, 유부녀가 남사친, 여사친이라고 막 하루에 한두 시간씩 카톡하고 이게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, 예. 자기야라든지 예. 내 사랑이라든지 예.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누구누구씨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대화.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이성관계의 느낌은 안 들고 서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예. 그런 대화도 이게 부정행위냐 막 논란이 많아. 예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라는 그 사유가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 표현이 직접적이 들어간 문구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해당은 될 수 있지만, 서로 이제 격려를 하는 카톡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으로 판단을 하지만, 상식적으로 본다는 예, 거죠. 상식적으로 보지만 결국 판사님이 정하는 거죠. 사랑하네, 사랑하네, 이 정도면 예, 사랑하네, 예. 이런 거잖아. 그렇습니다. 경위마다 이제 판결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, 대체로 봤을 때 뭐 판사님들이 다들 상식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큰 차이는 없고요.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, 일단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블랙박스 SD 카드다. SD 카드를 빼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. 녹음이 되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녹음이 되고 한데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. 요즘에 네. 워낙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,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워낙 존중받고 실제 법으로도 이제 네. 적용이 되어서 입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을 직접 자기가 이제 확보를 한다거나, 배우자의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서 몰래 본다거나, 풀어서? 몰래 풀어서 본다거나, 녹음기를 뭐 설치해 준다거나,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둔다거나, 블랙박스 SD 카드도 배우자가 몰고 다니는 차, 이런 부분이 이제 배우자가 점유하고 이제 배우자가 쓰는, 전적으로 쓰는 차에 블랙박스를 건드렸다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선 또 소송 자료로도 못 쓸 수도 있거든요.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는 또 별개로 아예 증거 자료를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조인과의 상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런 게 노하우인 거지. 각본을 하고 그걸 까보니까 막 나와. 자기야, 여보야 막 나와. 캡처하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 예. 일단 자기 사전으로 찍어. 예. 찍은 다음에 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찾아오라. 그때부터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지. 이제 정황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, 포인트입니다. 뭐 자백을 받아도 되고요. 여기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. 예. 어설프게 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. 누가 봐도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렵겠다. 경제적인 무능력. 소송이 딱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차가 뭡니까?